제주 지역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카지노 감독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는 바람에 권한은 취약해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공유지뿐만 아니라 국유지 관리도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건축물을 세워도 행정기관이 묵인하고 있습니다. 미용사협회가 교육장에 특정 업체를 들여보내 미용기구를 팔게 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어린이날 황금 연휴가 이어지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최대 특수를 맞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 업체를 지도 감독할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카지노 산업의 법 제도가 미비하고 감독기구의 권한도 취약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8개 카지노 업체를 종합 관리할 카지노업 감독위원회가 전국에서 처음 출범했습니다. 민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감독위원회는 카지노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위법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허가 취소와 영업 정지 등도 심의하게 됩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제주 지역 경제,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그거는 명백한데 원희룡 지사는 감독 기구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고 또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의결하는 그러한 기구로 자리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지만 허가 취소를 결정해도 도지사에게 건의하는 수준이고 업체에 대한 감사권과 사법권이 없어서 감독 기구로서 태생적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인수합병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라든지 매출이든지 영업에 관한 전체적인 감사라든지 이런 권한들이 주어져야지만 실제적으로 감독위원회가 실제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3년마다 심사를 거쳐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겠다는 제주도의 방침도 제주특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에 초대형 카지노 도입이 추진되면서 카지노 면적 총량제 도입도 선결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공유지 관리 체계는 들여다보면 볼수록 허술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뿐만 아니라 국가가 가진 땅도 허술하긴 마찬가지고 임대도 원칙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한 도로를 따라 길게 늘어선 주택들. 도로에서 불과 2m 떨어진 집들은 대부분 개인 땅이 아니라 국가 소유의 땅인 국유지 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공유지를 무단 점용한 경우지만 수십 년째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나 군에서부터 자기네 개인 땅 침범해가지고 도로로 쓰는데 그런 거 관리하겠습니다. 근처의 또 다른 공유지에는 한 숙박업소와 2동의 주택이 들어섰습니다.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는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행정기관은 숙박업소 사업 허가권을 내주고 임대기간도 2017년까지 연장해줬습니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 소유자에게도 철거명령이나 임대계약 해지가 아닌 재계약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몇십 년 동안 거기서 계속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대구를 안 주고 계속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주 지역 공유지는 모두 12,000여 필지. 공유지 매각 논란 이후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5.67%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인 5.97%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시, 군 가운데에도 제주시가 26.62%로 가장 높았고
서귀포시가 20.62%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국토부는 제주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 증가 없이 인구 유입이 증가했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투자 수요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용실 주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미용사협회가 교육장에 특정 업체를 들여보내 미용기구를 팔게 한 뒤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미용실 가운을 입은 모델들이 앉아있고 전문가가 미용 시연을 펼칩니다.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미용사협회가 진행하는 위생교육. 그런데 교육장 안에서는 특정 업체 직원 6명이 돌아다니면서 미용기구를 팔았습니다. 미용 화각기구 뭐 그런 것들. 미용하는 회원들이 뭐 쇼핑할 시간도 없고 밖에 그런 정보도 모르니까 그런 위생교육 때 도내 미용사는 1,300여 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에 3시간씩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참가료는 2만 원, 불참하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미용기구 업체가 이 교육장에 들어가는 대가로 협회 통장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입금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300만 원 보내씩 하려고 이거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전례적으로 보내온 돈이기 때문에. 하지만 협회 측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교육을 빨리 끝낸 뒤에 업체를 들여보낸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시간에 50분 교육 받잖아요. 50분 교육을 받는데 30분 이후에 받는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 끝났으니까. 보건복지부는 교육 시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교육장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고 경찰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시내 교회에 중국인들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모두 출동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교회에 불법 체류자로 추정되는 중국인 7명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출입국 사무소도 밤에는 출동할 직원이 없다며 신고만 접수해 중국인들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사라졌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6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나흘 동안 황금 연휴가 이어집니다. 연휴 기간 제주에는 관광객 24만 명이 찾아 관련 업계가 반짝 특수를 누릴 전망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도착대 앞실이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봄철 관광 시즌이 시작되면서 날마다 4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들어와 공항은 하루 종일 북새통입니다. 황금 연휴 전날인 다음 달 4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24만여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친구들끼리 또 다시 캠핑을 갈까 생각 중이거든요. 캠핑 가게 되면 또 뭐 모닥불에 또 앉아가지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일단은 올해는 친구들끼리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만나면 이제 추억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호텔과 관광업소들은 예약 문의가 이어지면서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해졌습니다. 어린이와 함께하는 샌드아트,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라이브 공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모님들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경품 이벤트까지 해서 지난해에도 광복절 전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년 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중국의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드위크까지 겹쳐 외국인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유통업계도 기대가 큽니다. 이번에 제주 도민과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하상가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행사 같은 걸 많이 준비하고도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매출 증대도 이제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기와 렌터카 예약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고 호텔방도 대부분 동나면서 제주 관광업계가 어린이날 연휴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공영 관광지 입장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오늘 공영 관광지 요금 연구 용역 설명회에서
도립미술관은 1,000원에서 13,000원으로, 성산일출봉은 2,000원에서 2,600원으로 입장료를 올리고 현재 무료인 한라수목원도 6,200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도의회와 협의해 올해 말까지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제50회 제주도민체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개막을 하루 앞두고 제주 종합경기장에서는 모의 개회식이 열렸고 삼성열에서는 성화가 채화돼 제주시청 앞마당에 안치됐습니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도민체전에는 학교 스포츠클럽과 일반부 등에서 선수와 임원 19,000여 명이 출전합니다. 제주도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 CBS 방송국 피습 사건은 언론 자유와 공정 보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CBS 방송국을 습격한 괴한이 롯데 시티호텔 근처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해 도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23살 A씨의 중국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거래 중 의문이 가는 점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이 부분이 A씨를 살해한 용의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증명해줄 중요한 단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도내에 있는 중국인과 한국인 30여 명의 출국을 정지하거나 금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판매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유흥주점 업주 5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